여러분, 혹시 뉴스나 언론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정책이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이후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꺼림증이 현실로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언뜻 들으면 이민 정책이 기업 투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파장이 시작된 곳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얼마나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했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이라는 충격적인 조치가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전문 인력이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의 수수료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의 수수료보다 무려 100배나 뛴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억 4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육박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광이나 단기 방문에 필요한 전자여행허가인 ESTA 수수료도 예외 없이 올랐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미국 시장 진출을 꿈꾸던 수많은 한국 기업인들과 이미 진출해 있던 기업 관계자들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니라 미국 진출 자체의 문턱을 아예 높여버리는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급격하게 오른 비자, 수수료 인상은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엄청난 부담과 함께 좌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기업이야 막대한 자금력과 인력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쳐도 이제 막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 하거나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국 내에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중소기업들은 억 단위의 비자 수수료를 감당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업 계획을 포기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미국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이나 경영 인력을 미국 현지에 파견해야 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자 비용 때문에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발목이 잡히고 심지어는 포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꺾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물론 비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몇몇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여 비자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사건은 조지아주에 건설 중이던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근로자들이 구금되는 안타까운 사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국내외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으며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구금된 인원 중 상당수는 LG에너지솔루션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협력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미국에 입국했지만 복잡하고 강화된 이민법 규정 속에서 의도치 않게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기업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소 형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강경한 반이민 정책 기조는 전혀 흔들림 없이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말로는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책의 방향성이나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시장과 기업들은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죠.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매우 불안정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측 불가능하고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을까요? 강화되는 비자 규제 속에서 미국 투자 이민이 B-5 제도가 영주권 취득을 위한 매력적인 대안으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직 비자나 주재원 비자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미국에 장기 체류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자 아예 일정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고 영주권을 획득하려는 움직임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미국 비자 문제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기업의 미국 진출 전략 자체를 수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강력한 방증이기도 합니다. EB-5 비자는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미국 내 상업 기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 그 인기가 급증했습니다. 물론 이 제도를 통한 영주권 취득도 복잡한 절차와 상당한 투자 자금이 필요하지만 비자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기업인들에게는 하나의 확실한 탈출구이자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의 변화를 넘어섭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철학이자 가장 강력한 구호였던 미국 우선주의 어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가장 명확하고 직접적인 표현 중 하나로 해석됩니다. 이 정책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미국 내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가 발현되는 방식은 때로 매우 강경하고 동맹국들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 정책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조차도 상당한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JP모건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도 소속 직원들에게 해외여행을 삼가고 이미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즉시 미국으로 복귀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조차도 이민 정책의 변화로 인해 인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파급력이 단순히 외국 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인력 이동 제한으로 인해 글로벌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을 빚었고 이는 곧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자 및 이민 정책만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이민 정책과 더불어 관세 인상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매우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그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특정 국가의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관세 인상이 미국과의 거래를 위한 일종의 압박 수단이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비자 문제로 사람이 오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심지어 관세 문제로 물건을 주고받는 무역 활동마저도 예측 불가능하게 어려워진다면 국가 간의 경제 활동은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혼란을 야기하며 결국 모든 국가의 경제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은 이런 다중적인 난관 속에서도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관리자나 숙련된 기술자 등 내국인들의 미국 근무를 위해 주재원 비자 1일 비자나 투자 비자 2 비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L1 비자는 한국 본사의 임직원을 미국 지사로 파견할 때 사용하는 비자이며 이 비자는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한 사업가가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과 같은 급격한 정책 변화들은 이러한 비자들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에게도 간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의 전체적인 심사 강화 분위기 속에서 이 비자들조차도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결국 미국 투자를 확대하려는 기업들의 부담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재정적 부담은 기업들로 하여금 신규 투자를 망설이거나 이미 계획했던 투자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거나 심지어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꺼림증이 현실로라는 오늘의 주제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이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경제 현상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앞서 잠시 언급되었던
현대차그룹-LG 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근로자 구금 사태는 단순히 몇몇 개인이 겪은 안타까운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이 사건은 비자 문제가 기업의 핵심 사업인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직접적인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배터리 공장 건설에는 수많은 전문 기술 인력과 관리 인력이 필요하며 이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파견되어 현지 미국 인력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 인력의 미국 입국 및 체류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사 진행에 막대한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지연은 곧 막대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의 수익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는 기업의 신뢰도 하락과 대외 이미지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이민 정책이 글로벌 기업의 수조 원대 프로젝트에 이처럼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기업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미국 투자를 결정할 때 비자 리스크를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심도 있는 의견들을 내놓았을까요?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H-1B 비자 수수료가 중소기업에게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이나 세액 공제와 같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기업에게 모든 재정적 부담과 위험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한국 기업에 대한 비자 정책 완화를 이끌어내거나 국내에서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강화가 단순히 이민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렴하고 숙련된 외국 인력의 유입이 어려워지면 기업들은 인건비가 비싼 미국인을 고용해야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결국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역설적으로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은 항상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는 비록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그 여파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 정책은 한번 강화되면 국민들의 여론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쉽게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 기업들은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와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협상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업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에 한국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정교한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이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 투자 이민 제도가 한국 기업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선택지이자 전략적인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로 영주권을 얻는 것을 넘어 미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내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로의 투자 다각화 전략도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정책이 우리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결정에 얼마나 크고 심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단순히 행정적인 불편함을 넘어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에까지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이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개인적인 문제의식을 넘어서 이민 정책이 국제 경제와 글로벌 기업 활동에 미치는 파급력을 보다 깊이 있고 넓은 시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더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지, 혹은 한국 정부가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에 더 나은 미래와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유익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보다 더욱 흥미롭고 심층적인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